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지난 금요일 저녁이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는지, 저는 이게 왜 의도된 하락이고 왜 주워 담을 때인지는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사실 뭐 퀀텀 컴퓨팅, 뭐 IBM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끝내는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안 컸다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힐스크라든지 아키퀀텀이 좀 컸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안 컸다 할 수 있어도 이게 장중에 한 마이너스 한 5% 거의 6%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플러스 말고 이제 이런 마이너스 폭들도 결국에는 이 음봉에서 끌어올려서 이런 흐름이지, 어쨌든 뭐였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낙폭은 좀 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이런 낙폭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의도된 하락이다라고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 낙폭의 이유가 사실상 철저하게 어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양자 컴퓨터의 이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류 충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오류 정전 기술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오류에 따른 이 충격이 시장의 여파가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양자 컴퓨터 자체는 현재 원하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연산 자원의 대부분이 그 이상을 어디에 들어가느냐? 오류를 정정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 오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그러니까 정말 열이라든지 진동, 전자기장 등 굉장히 보통의 인간이라면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조차도 뭐한다? 미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오류를 피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 복구에만 집중되는 상황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오류 충격을 위한 뭐가 더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이 자꾸 AI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오류 충격, 그러니까 오류 정정을 위해서 지금은 뭐가 들어간다? 디지털이라든지 광학, 전자공학 등 이 AI가 모두 결합된 통합적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AI 슈퍼컴퓨터보다 양자가 우위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오류 충격이다 하면서 관련 섹터들, 양자 컴퓨터 관련 세주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오류 충격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이야기할 때부터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늘 오류 정정. 이 오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오류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그런,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최근 이제 퀀텀 코리아에서도 발표한 게,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해서는 오류 정정 기술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류 정정을 통한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지, 무작정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IBM 같은 경우도 2029년까지 완전히 작동하는, 실수가 있어도 정확히 계산하는 오류 제로의 양자 컴퓨터 구축이라는 로드맵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아가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글 같은 경우도 뭐한다? 최근에 이제 이 초전도 양자 칩에 대한 이런 것도 발표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오류 정정 기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라고 할 만큼, 이 기업들이 과거부터 오류 정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그걸 통한 상용화를 얘기했고, 그래서 그 상용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지, 무작정적으로 무지성으로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 될 거다가 아니에요. 기업들도 얘기한 게 지금 이 큐비트 확산이라든지 다양한 이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류를 완전히 잡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 컴퓨터 오류 충격은 어이가 없는 뉴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오류 충격이라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증시를 공포로, 사실 저게 무섭다고 하면 공포로 물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AI라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AI가 모두 결합된 인프라를 통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지금 이게 뭐와 맞물리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류 충격으로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엔비디아 역풍까지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무너지는데 이 오류 충격과 함께 엔비디아의 역풍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과거에 뭐 양자 컴퓨터 출시는 더 길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건 봤어요. 다만 이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뭐였다. 그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때문에 뭐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미는 양자 컴퓨터가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양자 슈퍼컴퓨터 AI 인프라와의 통합해가지고 양자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AI와 함께 GPU 가속을 활용해가지고 이 양자 오류 정정에 주력하면서 양자 오류를 완전히 잡아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사가 보면은 그냥 엔비디아를 밀어주기 위한 뉴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오류 정정에 대한 부분도 뭐다, 엔비디아가 잡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갑자기 나타난 아이온 귀런 기업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으로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뉴스 자체들이 보면은 이 엔비디아를 그 밀어주기 위한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 AI에 대한 또 엄청 산업 전망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뭘 지금 시장은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수급 자체도 엔비디아로 지금 쏟아 넣으려고 만드는 이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게 의도된 하락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는 이거 뭐다,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 호재가 계속 나온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금요일장에 이제 크게 하락했던 시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스크라든지 아키퀀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자 보안에 있어서 선두 업종들이죠. 근데 양자 보안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도 호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업종도 뭐 해야 된다? 양자 보안 기술을 선제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다? 최근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신약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이런 제약 바이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를 통한 보안,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런 건 봐도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 생물학적인 이 데이터 정보가 얼마나 많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보고서를 통해서긴 하지만 뭐 해야 된다? 보안 기술을 선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선제 도입을 그냥 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뭐 하고 있다? 이 양자 보안 체계를 연구하면서 이 기업은 향후 다른 제품군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뭐가 나오고 있다, 실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역시도 양자 보안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되는 게 뭐다? 모찌 해킹 가능성을 제기해요. 이것 역시도 뭐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된 거긴 하지만 이 모찌 해킹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 모찌라는 거는요, 2016년 중국이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 쏘아 올린 양자통신 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모찌 자체는 양자 암호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찌라는 이 그 위성 통신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양자통신 위성이 해킹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뭐다? 전 세계가 사실상 지금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자 보안에 대한 글로벌적인 투자 모멘텀이 또다시 뭐가 된다?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오늘 같은 경우죠. 어젠가요? 보면 또 뉴스 나온 게 6월 29일 어제죠. 어제서 나온 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하겠다. 통신 3사가 해킹 불가능한 양자모 통신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늘 이슈되고 있는 양자 해킹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양자 키 분배 상용화를 박차해가지고 여기에 뭐 하겠다. 차세대 보안망 구축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양자 보안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위협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양자 컴퓨터 하락이 사실 나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컸다 생각해요. 엔비디아 뭐 이건 진짜 이거는 뻘소리 생각해요. 갑자기 엔비디아 역풍이다 하면서 엔비디아는 신고가 가고 있고 그 양자 컴퓨터 관련 투자 모멘텀도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실 어이없는 소리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섹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건강한 조정이고요. 아름다운 조정이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사실 지금 아마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는 섹터들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수익 중일 거여서 뭐 걱정 안 할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하락에 대한 이유는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유 없다. 그냥 억지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의도된 하락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